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8번째 시간이고요. 산업재해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안전 엄청 중요하죠. 특히 이제 산업재해라는 게 뭐냐 좀 정의를 살펴보면 업무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서 사망, 상해, 질병 등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경우를 산업재해라고 부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평생 장애인으로 불구로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요. 또 조직 입장에서 또 회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작업 환경을 좀 안전하게 제공을 해서 사기, 애사심, 생산성 이런 것들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을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재해성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뭐냐면은 뭐 화학물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노출되다 보면은 이제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성 질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시간 동안 이제 노출이 되면서 서서히 건강 장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인 거죠. 하나는 급격하게 나타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장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그러면 왜 일어날까요? 뭐 살펴보면 일단 물적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라든지 설비 측면에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인데 시설이나 설비 자체가 이제 결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뭐 불량이라든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돼서 여기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보호 장치를 좀 적절하게 착용하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전장치라든지 보호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거죠. 뭐 귀찮다든지 뭐 남들도 다 안 하는데 뭐 우리도 하지 말지 뭐 약간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공구나 기구가 불량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표식 자체가 완전히 표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건 줄 알고 썼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사고 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또 인적 요인도 있습니다. 개인적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뭐 성격이라든지 그런 기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시력이 나쁘거나 또 청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순간에 그 경고음을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지게차에 치인다든지 뭐 이런 경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 굉장히 유독 그런 뭐 화학 용품 뭐 이런 건데 그걸 모르고서 이제 손으로 만졌거나 뭐 입에 넣었다든지 이런 때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뭐 폐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이제 작업장에서 노출돼가지고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안전수칙 불이행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안전 지식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호장구를 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안 했다든지 또 교육을 이제 받지 못해가지고 몰라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감독자가 꼼꼼히 봐야 되는데 보지 않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물리적 요인이 있고 화학적 요인이 있는데 물리적 요인으로는 이제 작업장 자체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 안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지기도 하고 또 기계 배치를 갖다가 좀 적절하게 딱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해준다든지 동선을 이상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화학적 요인은 이제 너무 그 안에가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분진이나 소음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이제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제 예방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재해 방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프로그램들을 이제 사전에 만들어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예산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제 적절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과거에 안전사고가 일어났던 그런 기록들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재해를 진짜 예방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경영진들 또는 이제 리더들, 관리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본인들도 솔선수범을 하는 게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전제 조건이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안전전담위원회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산업 안전 전문가가 있고요. 또 우리 리더들, 관리자, 뭐 경영진 직원으로 이제 보통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안전 관련해서 이제 정책을 사내에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안전 기준을 설정하기도 하고 이들이 실제 사고가 일어나는지 예방할 곳은 없는지 이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감시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위험한 작업 환경이라든지 어떤 직원이 좀 위험한 행동을 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이제 고쳐주는 이런 예방 활동들도 이들이 주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예방 대책 중에서는 이제 안전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신이 이렇게 안전 규정을 위반하면 당신은 우리랑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처벌 규정이 필요한 거고요. 또 지속적으로 직원을 선발하면은 또 훈련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미숙련자들, 일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딸리다 보니까 이제 재해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좀 숙련도가 떨어지는 이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해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드백하고 인센티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공사 현장 이런 데 가면은 뭐 재해율 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무사고 며칠까지 유지하자 뭐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정말 잘했다, 우리 안전사고 한 번도 안 일어났다 이랬을 때 피드백도 해주고 이제 보상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이 더욱더 안전규정을 준수하려고 하고, 또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자꾸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 38번째 시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